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 28분입니다. 10분 전에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2차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정홍원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떨어진 마지막 4명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한다. 계속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4사람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 득표 비율 순위는 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사람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4명 안에 들어간 것이 이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상당히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주고, 제주지사를 한 경력, 또 국회의원 경력을 통해서 이 국정의 실무에 매우 밝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4.15 총선 음모론을 뒤늦게 들고 나온 이 황교안 전 대표가 탈락한 사실입니다. 4.15 총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음모론을 들고 나와서 토론 때마다 이걸 이슈로 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왜 동참하지 않느냐고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폈는데,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히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대표를 탈락시킴으로써 그나마 이 4사람 간의 토론에서는 그런 소모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 토론 과정을 보면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언론과 이재명의 대결이죠.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 말하자면 당군 이후 최대의 토금 비리라고 그럴까요? 권력형 비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걸 놓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내부 총질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에서 특히 좌파가 만든 그 음모론을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역선택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선택, 즉 민주당 지지자도 여론조사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토론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은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들로부터 관심을 살려는 노력이 이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죠. 황교안 씨가 들고 나온 음모론과 이 역선택을 의식한 이런 친좌파적, 그리고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이런 행동 2개가 이번 경선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는 역시 안보 문제, 대북 문제인데, 대북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힘이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사람으로 좁혀졌고 음모론이 탈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선택, 이 함정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위장당원 문제까지 겹쳤는데 역선택과 위장당원에 대한 방어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힘 경선이 외부 공작에 노출되어 가지고 문재인 세력 또는 이재명 세력 또는 민주당 세력이 만만하다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결선에서는 4명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는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상대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여론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경쟁력 조사를 그러니까 가상대결을 붙여가지고 이 4사람의 후보 중에 누가 여당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그 항목을 조사 항목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역선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정당 역사상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 정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여론까지 존중해가지고 뽑는 나라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과 오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지 하는 허영심 그리고 오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 허영심과 오만이 결합되면은 전쟁이든 정치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선택을 지금 현재 결정된 경선 룰 안에서라도 역선택과 위장당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 역선택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럼 거기에 진 사람이 거기에 승복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이 분열되고 유명한 공식이 적용되는 거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금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좌파가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허영과 오만으로 망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 3월 9일은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다 보니까 야당 후보를 찍어가지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여당 후보 찍어서 정권 유지해야 된다는 것보다 한 17%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압승 구조인데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내년 3월 9일은 분노 투표로 이 반역적 세력을 응징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